축제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신 조현수 교수님은요. 제가 7년 전에 제가 경기도 마천에서 살면서 기농을 남편보다 먼저 했습니다. 해를 드리를 드리고 그리고 기농교육을 농업기술 1 진주에 있는 농업기술에서 자 여기서 사천에서 아침에 시외버스를 타고 진주 나가서 시내버스를 타고 기다리고 한 시간 이상 걸리면서 기술원을 매일 다녔어요. 네, 한 2주, 3주 이렇게 쭉 다니는 교육이었거든요. 그때 조영수 교수님이 강의를 할 주로 오셨는데 군뱅이 먹으러 보라고 군뱅이 나눠주시고 군뱅이 효과가 어떻다는 이야기를 쫙 읊어주셨거든요. 제 남편이 약간 곤충에 관심이 있을 때였는데 조영수 교수님을 딱 뵙고 저희 남편이 조영수 교수님을 만나면 뭔가 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경기도 마천에 살고 있는 남편한테 내가 이런 교수님을 만났는데 당신이나 만나면 뭐가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저희 남편이 저보다 좀 더 뒤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국 경영장 과정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산업곤충반에 들어가서 교수님하고 인연을 맺어서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항상 멘토로 역할 해주시고 또 강의도 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인연이 깊은 인연인데요. 다 오셨나요? 네, 다 오시기까지 좀 기다린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농교육을 가서 만나 뵈었던 조영수 교수님을 기농지인 사천에서 정말 정식으로 모시고 제가 이런 전문 교육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은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사천 산업곤충 아카데미 3주째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님은 조영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 농산업학과 교수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최고 영농자반 과정으로 친환경 농업반과 산업곤충반을 운영하고 지도하셨습니다. 2014년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최고 영농자반 산업곤충반을 통해서 경남에 있는 많은 곤충사육 농가들을 가르치셨고 상품으로 조영손 군뱅이 한이라고 상품이 있습니다. 곤충에 들어간 단백 쌀국수 만드는 상품 등 다양한 곤충 방어품 개발에 출시하는데 여러 가지를 지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조영손 교수님을 모시고 앞으로 2시간 동안 군뱅이 사육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손님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영손입니다. 영발이 아니고 손입니다. 제가 그 이니시얼이 YS로 시작합니다. YS 김이 아니고 저는 조입니다. 장영조갑니다. 방금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깨가 엄청 무거워집니다. 아니 경기도에 잘 사시는 분이 저 때문에 기농을 하셨는데 이 책임을 제가 지어야 되는데 좀 큰일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곤뱅이를 왜 고집하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서 4년, 미국에서 2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수원에 있을 때, 전주에 옮기기 전에 수원에 이제 있을 때 있다가 어느 시절에 차가운 냉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가움을 피해서 진주로 제가 모교입니다. 경상대학이 지금 경상국립대학이죠. 여기로 와서 지금까지 경남농업기술원 또는 뭐 경남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강의를 수도 없이 아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뵈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처음 뵙는 분 계십니까? 예, 그럼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년에 강의를 아무리 못해도 한 4, 5회 정도 시군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거의 다 이제 뺐는데 오늘 생소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 이건 이제 분야가 우리가 산업곤충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래 제 전공은 벼입니다. 벼고 친환경농업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할 것이 왜 산업곤충을 난데없는 남들이 생각하기에 표현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징그럽다. 그 특히 연세 뭐 조금 드신 여사님들은 징그러움 그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깜짝 놀랍니다. 이 건강이 좋은 이걸 동의보감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과 신을 보호한다. 벌써 1600년대 1620년경에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십몇 년에. 그게 역사만 해도 400년 역사입니다. 우리 그 의수로서는 고서에 관한 의수로서는 최고의 책이 동의보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허준 선생님 그 드라마를 지금 한 30회 정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청을 정확히 하는 걸 뭐라 그러지? 하면 정시를 했다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뭐 띄어보내는 것도 있지만 거의 30회 봅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허준 드라마를 주말에 딱 금요일날 저녁에 보기 시작하면 일요일까지 끝까지 갑니다. 달립니다. 그러면 저거 엄마가 이제 하는 얘기가 너가 아빠 또 시작했다 이랍니다. 그 정도로 그 이제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의학은 서양 양이지 않습니까? 뭐 단방에 치료 바로 됩니다. 아주 효과 좋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따져보자 해서 동의보감에 보면 그 유이태 선생님 스승이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부터 인간적으로 배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미국 얘기를 잠깐 했는데 미국의 사과는 우리처럼 이렇지 않습니다. 안 깎아 먹습니다. 깎아 드시죠? 사과. 안 깎아 먹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사서 그냥 씩 닦고 그냥 먹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생긴 것도 참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하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의사를 멀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 하면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 저를 아주 싫어할 겁니다. 싫어하지만 지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당뇨 환자 손 들어 보십시오. 고지혈, 예, 고혈압, 예. 이건 대단하신데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럼 이 군뱅이 강의를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군뱅이를 왜 하게 됐냐, 왜 비하하는 사람이, 친환경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됐냐, 이제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아까 싸늘한 그 농촌진흥청 과거에 이제 그 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없앤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 당시 없어진 걸 다시 이제 어떻게 뭐 정말 그 많은 분들의 협력하에 농촌진흥청을 다시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학교로 왔는데 처음에 제가 딱 와서 이제 기농기촌 강의를 했는데 한 분은 스님이고 한 분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친환경 농업하고 이제 넓은 면적에 이렇게 제재를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스님은 이러시더라고. 교수님, 우리는 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교수님, 우리는 절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좁은 장소에서 돈 버는 법을 알려주세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몇 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4년 있은 그동안에 딱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뭐 연구도 많이 하고 했지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장수 하늘소 아시죠? 하늘소. TV에 나오는데 장수 하늘소 성충, 이 날아다니는, 기어다니는 거.
그 성충 한 마리가 7cm 이하인가 하고 7cm 이상인 게 가격이 100만원, 3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당시 얼마였냐면은 한 마리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환율이 10배였습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밥 먹다가 이 뭐야 우리 자리 mon고 하면은 야 저거 장수 하늘소 키우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질문을 받고 부탁을 받고 이제 조사에 들어갔던 것이 이제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야, 곤충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애완용 곤충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치를 쫙 해보니까 이놈은 장수 하늘소는 천년 기념물이라서 판매가 안 됩니다. 아시죠? 그거 했다가는 이거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럼 비스무리한 게 뭐냐 찾아보니까 장수 풍뎅이입니다. 예. 장수 풍뎅이가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넓적 사슴벌레가 여러 가지 있지만 장수 풍뎅이는 제가 알기로 옛날에 군뱅이라 해서 효과가 좀 있다는 걸로 듣고는 있었습니다. 저도 완전 시골 촌놈 출신입니다. 완전 깡촌에서 태어났거든요. 옛날에 초가지붕 퇴비더미에 보면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나무 썩은데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저는 그게 양리성이 대단히 좋은 줄 알고 그걸 처음에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하니까 이것보다 양리성이 더 좋은 게 있는데 간에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흰점박이, 꽁무지, 유충입니다. 그럼 뭐가 좋느냐 제가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논문상으로는 문헌상으로는 동의보감에도 장수 풍뎅이 유충이 아니고 제조라는 군뱅이 제자에 군뱅이 조자를 쓰는 흰 점박이 꽁무지 유충 3cm 되는 생체로 3g 되는 3이 중요합니다. 얘가 정말로 좋다는 거죠. 과거에는 분석을 못했으니까 그냥 먹어보니까 좋더라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장수풍뎅이도 제 이제 방에서 연구실에서 키우고 또 이제 이것도 키우고 그 당시는 발효 기술이 지금처럼 뛰어나질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발효 기술이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냄새 거의 안 나도록 하는데 제가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선배님이 한번 오시더만 수시로 오셨어요. 그때 학장님이셨는데 조 박사 아니 방에 냄새가 왜 이래 나노 이런 걸 하고 있노 하면서 덜 쉬고 이래 덜 쉰다는 말씀 아시죠? 뒤적뒤적 그저 뭐고 하면서 그 손대면 큰일 납니다. 감염됩니다 하니까 싫어 나 촌에서 컸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실험하는 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감염 이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냄새 난다고 하시다가 제가 그걸 이제 똥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기술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는 어땠냐면 노지 사용하시죠? 노지. 저 야외에서 그냥 그름더미 나무 이렇게 소위 둥겨 놓으면 그거 썩으면서 막 생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경제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 보기야 냄새나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육시설이 완벽합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동충하초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들여봤더만 저도 먹어보니까 제가 마루타가 됐습니다.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제가 이거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군뱅이는 전 인류를 병에서 구원할 유일한 곤충 식량이다. 제가 답을 바로 내렸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너무 흥분이 돼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게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지방간이 있었습니다. 지방간 왜 생기는지 아시죠? 저 의사는 아닙니다만 공부는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했느냐.
제가 폐결핵을 앓았거든요. 제가 촌에서 농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결핵을 운동하다가 안 되는 공부를 하려고 하니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폐결핵까지 이제 알아서 삼수 겨우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유명한 진준홍대 이제 제가 왔죠. 왔는데 건강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막 허옇더라고요, 간이.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마십니다. 그 술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봤죠. 의사 선생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거 뭐 설탕 같은 거 많이 드시죠? 이라는 게라. 그럼 설탕은 안 먹습니다. 근데 제가 뭐 몇 가지 과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우리 딸내미도 그 알아서 옆에서 손으로 지어 먹을 정도로 뭐 특정 그거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너무 많이 섭취했던 거. 과자도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담배를 안 피우니까.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음료수, 머스 콜라, 뭐 이런 것들 엄청 뭐 좋아합니다. 그게 전부 뭐로 갔습니까? 지방간으로 다 갔습니다. 그때 제가 됐다. 이제 임상 실험 해보자. 제가 마루타 돼서 했습니다. 해보니까 지방간이 한 1년 반쯤 되니까 의사 선생님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뭐 먹었습니까? 이래. 그래 뭐 먹었습니까?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조금 줄이면서 이제 군뱅이를 섭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다릅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좀 부산 출신입니다. 뭐 도시 여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뭐 냄새 나면 뭐 안 먹고 뭐 안 합니다. 저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제 피곤하니까 일하러 나가서 피곤하니까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을 때 군뱅이를 먹은 겁니다.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군뱅이 매니아가 됐습니다. 일명 도시 여자 아닙니까? 옛날에는 냄새 많이 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공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딱 들이대면 냄새부터 맡습니다. 그러면 안 먹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매일 먹습니다. 매니아가 되고 매일 먹는데 이제 또 도시 여자는 할 수 없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바라햄이나 욕을 먹으면 좋다고 제가 먹고 싶어서 하는데 밥 따로 해야 됩니다. 쌀밥 하면 안 먹습니다. 흰 쌀밥만 좋아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좋아합니다. 인스턴트.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바지를 제가 일부러 이걸 입고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헐렁헐렁하죠. 제가 12kg 뺐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다이어트는 어떻게 했느냐? 다이어트 간단합니다. 뭐 인풋 아웃풋에서 먹는 거 줄이고 운동 좀 더 하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부 뭡니까? 전부 탄수화물 덩어리, 설탕 덩어리 드시고 계십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거기에서 뭐 칼로리 성인 남성들이 2,500 뭐 킬로칼로리 정도면은 보통 뭐 3,000, 4,000 이렇게 섭취를 하시거든요. 그게 나중에 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충격 다 줍니다. 그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신장이 이제 점점 나빠지고 일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게 신장을 악화시키고 신장이 가고 있습니다. 처음 못 느끼죠. 침묵의 장기가 2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간만 아시죠? 간하고 신장입니다. 그 다음에 췌장도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가 과거에 5장 6부 할 때 췌장은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6장 6부입니다. 췌장도 들어갑니다. 췌장은 가장 깊숙이 있어서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췌장암 걸리면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곤충을 배우러 오셨지만 건강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안 좋은 거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 정말로 금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 12kg 뺐거든요. 가슴이 한 번씩 이렇게 책상 밑에 뭐 떨어지지 않습니까? 볼펜 같은 거 주스려고 이러는데 이게 압박이 팍 오더라고요. 고혈압 같이 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낯설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예입니다. 예. 군뱅이입니다. 이거 뭐 다 설명하면은 재미없으시고, 이게 사진이 예입니다. 예. 예의 유충입니다. 예의 유충.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이제 학장님도 드셔보시고, 뭐 세상에 이런 게 어디냐고, 저 박사 좀 더 줘. 예, 드리죠. 다음부터는 사드세요. 재료비 들어갑니다. 농담으로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정말로 효과가 좋습니다. 이건 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 딸내미가 사실 저는 그 농대를 이제 우리 과를 넣은 이유가 뭐였냐, 공무원 만들려고 넣었어요. 그 당시는 좀 솔직히 취업률이나 이런 게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좀 빠져나오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좀 한번 농업직 공무원 만들겠다 해서 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살이 자꾸 찌는 거야. 먹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군뱅이를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먹었어. 그러니까 얘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얘가 또 살이 찌는 거야. 니 이제 함부로, 딸내미라도 함부로 말 못 합니다. 살 빼라 소리 못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딸내미 이름이 미소입니다. 스마일, 웃으라고 제가 했는데, 그 일본에 가니까 미소가 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소가 된장이거든요. 그래서 한 그 해프닝을 말씀드리면, 식당에 갔는데, 라면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미소라면 구다사이, 미소라면 구다사이, 그건 5살 때인데, 제보고, 아빠 왜 내보고 자꾸 내 라면 달라 하는 사람들이 이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스마일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래서 얘가 갑상선 기능 저하되면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쥐가 얘기를 실토를 하더라고. 군뱅이를 안 먹었대요. 니 왜 안 먹었는지, 그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화가 났죠. 왜 안 먹었는 그 효과 좋다고 네가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군뱅이를 제가 하겠다고 했거든요. 공무원 필요 없고 그걸 하겠다 했는데, 그래 이제 이거 이제 군만 먹어도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다시 이제 살이 찌는 거죠. 그래가 이제 이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놀라실 일이지만 뭐 들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을 해주셨어. 그래 제가 살이 찌니까, 야 먹어라, 빨리 먹어야 된다. 얘 고집이 한 고집 하면 저보다 더 셉니다. 아주 셉니다. 딱 생각하면 밀어붙입니다. 안 먹어요. 그러고 이거 공개해도 되나? 체중이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옆에서 어떤 분이 딸내미 살 좀 빼도록 해라 뭐 이래 갈 정도로까지 나갔습니다. 뭐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그 말은 못하죠. 속은 타지만. 그런데 딱 한 2개월 3개월 지나니까 자꾸 뭔가 보이더라고. 근데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제 졸업식 했습니다. 이제 석사 마치는데, 그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쥐를 이용해서 우리 그 뇌 신경, 뇌 그 기억 감퇴하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치매죠. 치매를 진단하는 게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 이제 뭐 우리 학교하고 부산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뭐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 논문이 완성이 되는데, 요게 효과가 검증이 됐습니다. 아주 강한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다 알고 있죠.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하고 동의보감에 나와서 하는 거,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인돌 알카로이드라는 성분입니다. 그게 주성분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혈전 아시죠? 피떡 생기는 거, 피떡을 막는 겁니다.
일명 신약으로 하면 아스피린입니다. 네, 그게 천연물질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군뱅이를 제가 외국 영어 속담에는 사과 하나면은 의사 선생님을 멀리한다 하지만은 저는 군뱅이 하루에 2마리면은 의사 선생님 멀리한다. 이걸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여기 뭐 실명 공개해도 됩니까? 유튜브 찍는데 그 저기 뒤에 이사장님 쭉 뒤에 계시죠? 예, 부부간에 이제 계시는데 그 처음에 군뱅이 배우러 오셨는데 여기 다크서클이 아주 심하게 나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군뱅이 드셔야 됩니다 했더만 그래 드셨어요. 한 3개월 드셨죠. 3개월 드시니까 다크서클이 거의 없어졌어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기적의 저는 곤충이란 이게 제조입니다.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입니다.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건 그런데 왜 뜨지 않느냐 그런 질문 하실 겁니다. 왜 안 뜨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다며 근데 왜 안 뜨느냐 이거죠. 오늘 제가 이거 토론하러 왔습니다. 이거 뭐 제가 더 알려드리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공개가 다 되어 있고 논문으로 다 나와 있고 방송도 제가 지금 그 공룡 홈쇼핑이 2번 나갔습니다. 군뱅이로. 첫째는 이제 군뱅이로 나갔고 가공을 해서 환으로 조영선 박사 군뱅이로 제 이름을 달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 나가는데 저는 그래도 한 2,000명분은 안 나가겠나 했는데 100일치로 해서 그게 이제 기대에 거의 한 8분의 1밖에 못 나갔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딸내미가 개발한 프로틴 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갱처럼 쪽 빨아먹는 거. 예. 그것도 나갔는데 그것도 효과가 없어요. 그럼 결론은 제가 내린 게 뭐냐면 이게 혐오성 식품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 혐오성.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 많이 이제 단백 쌀국수로 해서 쌀국수가 얼마나 건강에 좋습니까? 살이 안 찌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고아미유라는 고아밀로스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합을 해서 쌀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것 했는데 쌀은 잘 퍼지죠. 얼마든지 쫀득쫀득하게 하는 기술 저 다 있습니다. 뭐 기술은 솔직히 뭐 없는 기술 빼고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공개를 할게요. 그럼 자 어떻게 하면은 일본에 가면 가가와 우동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시국구라고 넓은데 그 가가와 우동 하면 우동집은 조그만합니다. 작습니다. 아주 작은데 한 20명 이래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가실 때 전부 포장을 해서 면을 다 사갑니다. 그 면이 뭐냐면 이겁니다. 족타입니다. 족타. 예, 발로 바르는 겁니다. 비닐하고 위에 다 덮어가지고 버섯 신고 몇 시간 동안 밟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냉장에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쫀득쫀득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래 안 하죠. 누가 하겠습니까? 이 발로. 우리는 그냥 밀가루 기계 돌리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게 뭡니까? 치는 거. 수타 아닙니까? 수타. 그럼 수타만 해도 최고인데 족타는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그리고 냉장실에 발효까지 시킨 거예요. 아주 쫀득쫀득하게 특히 일본 분들은 아주 좋아하십니다. 우동을. 그래서 우동 드실 때 결례가 뭐냐 우동을 딱 입에 넣고 면이 끊어지면은 결례입니다. 끝까지 다 먹어요. 우르르르르르 끝까지 다 먹어요. 그게 실제 그렇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하는데 거기 이제 갓조라고 아시 다랑어 대패로 썰어가지고 딱 넣고 멸치다시라든지 여러 가지 닭하고 딱 넣어가면 최고입니다. 뭐 우동집 하나 차린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바로 전수해 드립니다. 요 계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다른 분들은 해당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즘은 누가 발로 합니까? 힘드니까.
뭘 합니까? 글루텐 있지 않습니까? 글루텐. 글루텐 집어넣어서 뭐 하면 쫀득쫀득하게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바로 공개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위 점막에 붙으면, 위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되면서 우리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위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밀가루 점도 높은 거 계속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속 안 좋아서 매번 위장병 났다 하신 분들 계시죠. 다 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가겠습니다. 아까 고아밀로스 했죠. 살 많이 찌시는 분. 그러면 우리 몸 내에서 흡수가 안 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고아밀로스 쌀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맛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알약미 있지 않습니까? 알약미 계열이거든요. 그 아밀로스가 많다 해서 고아밀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나왔으니까 밥맛도 좋게 하는 것도 한번 가겠습니다. 식당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예. 자, 그러면 밥맛을 좋게 하시는 분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일단 우리 밥입니다. 햅쌀이 가장 맛있습니다. 그럼 뭐가 좌우하겠습니까? 밥맛은? 예? 예, 물도 예, 당연히 예, 하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 쌀이 좋다는 기준이 뭡니까? 머리 아픕니다. 제 강의 들으면. 강의 들으러 온 건지 내가 이거 머리 사면으로 온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쳐다보면 답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 컨택이란 거 아시죠? 예, 그게 기름입니다. 기름. 가장 핵심은 기름입니다. 그러면 포화 기름이냐 불포화 기름이냐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소고기가 아주 우리 몸에 좋은 고기입니다. 성장기, 빨육에는 정말 좋은 단백질입니다. 근데 얘를 구워 먹지 않습니까? 구워 먹으면 여기 종이컵에다 놔두면 쭉 기름이 흘러서 30분 있으면 기름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죠? 그러면 실온에 굳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 되십니까? 자, 37.5도만 되면 암에 안 걸린다 그런 얘기 하시죠. 체온을 올리는 법이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다 건강하시니까 뭐 관계없습니다. 건강 안 하시면은 건강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체온을 1도씩 높이면 면역력이 80% 증가합니다. 그 면역력은 어디서 오느냐? 장기에서 오고 허벅지 근육에서 옵니다. 딱 이렇게 들고 양팔 딱 벌리고 눈 딱 감고 이렇게 해서 30초 못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건강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간단히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손을 요렇게 하시죠. 자, 이제 반대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밑으로 해보세요. 자, 10초에 10번 해보십시오. 그거 마주치거나 헷갈리는 분은 치매 전조증상입니다. 해보십시오. 아래 위로. 우리 송사님 느리다. 나는 젊은데. 그래 느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딱 집에 가서 딱 발 들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꼬고 막 이래 하시면 안 되고 그거 뭐냐면 이 발에 힘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육이 딱 형성돼가 딱 들고 이렇게 뭐 연세에 따라 다릅니다. 연세 90대였는데 내보고 30조 있어가 이건 안 되고 이 정도만 해도 잘하시는 거고 어쨌든 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 기준 잣대가 이겁니다. 딱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딱 해서 처음에는 눈 감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딱 지탱할 수 있는
엄지발가락에서 허벅지, 장단지 힘이 쫙 주어지고 균형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고 이거 30초 안 되시는 분은, 저는 이제 70대까지를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80 넘으신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러니까 다 청년이 합니다. 요즘 건강 잘 지키시는 분들 보시면 80대도 짱짱합니다. 우리 시골 말로 짱짱하다 그러시죠? 짱짱한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김이 잡티 어디 가는 5만 원 하니까 싹 다 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0대로 보입니다. 70 넘어도. 그래서 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뭐 하시면서 군뱅이를 하시게 되면, 군뱅이 안 하시면은 뭐 그냥 계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뱅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요청에 의해서, 이 교육생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그만큼 갑상선 기능 저하부터 해서 혈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군뱅인데, 그리고 불포화 지방 얘기를 이제 하다가 운동까지 갔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쌀은 어떤 쌀이 좋느냐? 맛있는 쌀이 좋다.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맛있느냐? 우리 한국 분들은 약간 쫀득쫀득한 쌀, 찹쌀이 좀 들어간 걸 통상적으로 좋아하십니다. 근데 저 동남아 친구들은 그런 쌀이 없어요. 거의 이제 그걸 인디카라고 합니다. 인디카. 인디아에서 생산되는 해서 이제 인디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편에서 뭐 일본 쌀 이렇게 붙여놨는데, 어쨌든 그 자포니카 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분의 구조에 따라 다른데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제가 일본이고 그 미국이고 가서 보니까 동남아 친구들이 우리 쌀 안 좋아할 것 같죠? 없어서 못 먹습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한번 먹어 놓으면.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쌀을 먹었으니까 카레라이스 우리 있지 않습니까? 뭐 영어로는 커리라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커리라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뭐 스푼으로 먹지 않습니까? 강황가루 그 커리 아시죠? 카레. 예. 그걸 먹을 때 손으로나 스푼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퍼지도 퍼석퍼석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먹어온 쌀 자체가 자포니까 약간 쫀득쫀득한 게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햅쌀이 가장 맛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산이 아니고 지방이, 아까 이제 좀 포화 지방은 뭐냐면 온도가 낮았을 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굳어진다 했죠. 굳어지지 않는 게 어떤 기름이 있습니까? 기름 중에. 예, 오리고기. 예, 육류 중에는 오리고기 구워 드시도 기름이 안 굳죠. 예, 그게 이제 불포화 지방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거저리. 예, 거저리는 이제 곤충이니까. 예, 맞습니다. 또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유채기름, 뭐 제가 이거 약장사 같은데 자꾸 하니까, 이거 채소기름은 전부 뭡니까? 안 굳죠. 그걸 몸에 다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올리브유 다 마찬가지죠. 그 이제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포화가 덜 됐다, 꽉 덜 들어찼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포화 지방은 초 있지 않습니까? 초 녹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굳어지죠. 예, 그게 포화 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뭐 극렬하게 제가 뭐 대치를 시킨다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 기름은 없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 쌀은 어떠냐? 햅쌀은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비율이, 쌀은 거의 7대 3으로 불포화지방이 많습니다.
굼벵이는 7.5대 2.5로 불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그만큼 효과적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묵은 쌀 어떻던가요? 냄새나죠? 키키하죠? 거기에 지방이 산패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산패. 산소가 들어가면 부패가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밥맛 좋은 쌀은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산패를 안 시켜야 됩니다. 그 산패를 안 시키려면 어떻게 보관을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저온 저장. 적어도 10도씨에서 12도 사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보관을 하시고 산소를 차단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부득이하게 쌀을 식당을 하는데 쌀을 가져와서 보관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김치 냉장고에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예, 보관을 하시되 한 가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십니까? 진공팩이 있으시죠. 진공팩에 쭉 빨아당기는 건 뭐 있지? 입으로 하시지 말고, 예, 흡입기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진공 청소기를 딱 떼고 옆에 막아놓고 바람을 쫙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 보관하시면 한 달, 두 달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산소 탈기제라는 물질까지 나옵니다. 뭐 그걸 쓰셔도 되고, 뭐 하여튼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밥맛이 윤기가 자랑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전 세계로 방송되면 안 되니까 이제 요게 오프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